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 또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년 이후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 사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제 100년, 120년을 산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건강관리 잘 안 하셔가지고 몸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아, 이 몸 갖고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네, 의학이 발달합니다. 네, 의사와 약들이 분명히 당신을 80년, 100년, 120년 충분히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년에서 마음을 바꿔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사실은 사춘기보다 더 혼란스럽죠. 남성분들은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생활하고 뭐 자기 사업하고 이래서 정말 혈기왕성하게 사람들도 만나고 돈도 벌고 보람도 있었죠. 가족들 키워내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리가 없고 사회에서도 밀려나가고 이제 정말 집에 가서 화초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뭘 했나 싶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또 여성분들은 어때요? 네,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말 거울만 봐도 기분 좋았던 내 얼굴이 정말 주름이 차글차글하고 몸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도 있고 속상하죠. 폐경기 이런 거 오면은 정말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집니다. 또 아이들 어때요?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정을 이렇게 지켰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대학 가고 시집 장가 가고 떠나게 되면 마음이 허탈하죠. 또 남편이 그걸 또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남편도 자기 마음 추스르기 바빠서 나를 돌봐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노부부가 손을 꼭 쥐고 정말 서로 바라보면서 위로해 주는 거 정말 공익광고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거고 각자의 외로움, 각자의 고통, 각자의 괴로움은 각자의 몫이 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춘기, 제2의 사춘기, 중년기에 우리가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거기에 경제적인 이익, 거기에 또 사회적인 존경까지도 얻을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바꿔먹으셔야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 다닌다? 내가 공무원이다? 난 퇴직해서 연금 받으면 돼.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내 하던 일을 브랜드화 시키고 내가 조금 더 하던 일을 기록화 시켜보세요. 그럼 분명히 더 아름다운 그런 미래가 있을 겁니다. 주부님들이나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자로서 의미가 없다. 이제는 끝났다. 몸도 아프다. 마음도 약해졌다. 아니요.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더 만나십시오. 그래서 나의 가치를 계속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SNS라도 하십시오. 인스타를 하시든 페이스북을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조금만 사진이라도 올리고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년 남성과 여성을 나눠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전략, 구체적으로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남성은 일단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한정된 역할에 충실하게 되잖아요. 가장으로서 그리고 점점 관리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명령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적하게 되고 사실 소통이 이 세 가지가 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하시게 되면 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 사실 외롭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가치를 올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감정 인식,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이를 먹은 남자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술이나 마시고 아니면 뭐 등산이나 가고 뭐 이런 겁니다. 강아지 끌어안고 산책이나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되면 타인의 감정도 그렇게 표현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리더십을 배우셔야 합니다. 소통하는 리더십.
그리고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민주적 리더십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이 경제적 관리, 그 다음에 경력 전환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재정 준비, 그 다음에 은퇴 후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은퇴 후에 공부를 좀 더 해야겠어.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원래 했던 거랑 상관없이 예를 들자면 심리학을 해서 박사를 따볼 거야. 좋죠. 어차피 인생이 100년까지 산다라고 하니까 60에 은퇴해도 40년이 남으니까 박사 충분히 가능하죠. 예,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물론 일이 많으면은 조금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죽기 전에 심리학 박사는 꼭 따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금이라든지 또 뭐 저축,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투자, 왜냐면 요즘 투자 방식들이 되게 다양하고 또 기존에 몰랐던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상식, 금융 공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늙을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입으세요, 과욕하지 마세요, 과시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몽클레르 뭐 이런 것들 입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입고 다니세요라고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만큼 옷차림도 예전 젊을 때처럼 청바지 하나 입고 티 하나 입어서 멋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뭐라도 하나 좀 차려입고 깨끗하게 입고 이러려면 차림 하나도 돈이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젊었을 때는 들지 않던 병원비도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경제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남자분들한테는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하실 건지 또 창업을 하실 건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역, 그 영역을 살리셔야 돼요. 그걸 차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프리랜서로 정말 내 브랜딩을 만들어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작가가 돼서 저자가 돼서 책을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연구소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서점을 하나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창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아주 작은 기술들을 좀 배우셔야 해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배운다는 것에 참 인색해요. 그리고 사실 좀 재미도 없죠. 저도 그 출판사를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네, 출판사 등록은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제 작품 위주로만 책을 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자인을 제가 직접 공부를 합니다. 죽겠어요. 네, 공부하는 거 마음 먹는데도 일주일 걸렸어요. 그리고 한 강의 끝나고 연습하는데 한 강은 50분짜리인데 그거를 따라 하는데 3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어제도 죽기 살기로 주말 내 죽기 살기로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똑같으실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 자기 돌봄 이거 하셔야죠. 그죠? 중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하셔야 되고요. 식단 관리하셔야 되고요. 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항상 기본적으로 관념을 잡으셔야 해요. 근육은 자산이고 지방은 뱃살은 뭐다? 빚이다. 그래서 내 몸이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파악하시려면 근육이 있는지 그 다음에 뱃살이 없는지 뭐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러닝 저는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러닝 좀 해보세요. 너무 도움됩니다. 러닝 걷기 너무 좋아요. 아셨죠? 네. 식단 관리는 나만 해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아내가 좀 도와주거나 그죠? 또 가족들이 좀 협조해야지 식단 관리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식사하실 때 꼭 좋은 거 드시고 좀 소량으로 드시고 이러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마음 챙김. 네,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빨리 버려버리고 빨리 원상으로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정말 죽을 일 같은 것도 정말 밤새 술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씩 일어나면 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어떤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주일도 가고 1년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빨리 버려버리시고 빨리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규칙적인 건강검진, 그 다음에 예방적 관리,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바쁘다 보면 이 규칙적으로 건강검진 못하고 예방적 관리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못하시겠다라고 하면 습관을, 기본적인 습관을, 건강 습관을 많이 장치를 시켜 놓으면 그래도 이 규칙적인 건강검진, 예방적 차원에서의 행동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건강검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꾸준히 받으시면 좋습니다. 몸 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그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죽어서 뭐 사후에 어디 간다, 어디 간다. 근데 사실은 밝혀진 것도 없고요. 네, 그렇게 있다라고 믿고 싶은 것뿐이죠, 인간이. 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퍼스널 브랜딩,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하는 것도 내 몸이 건강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아무로 병실에 누워 있는데 퍼스널 브랜딩이니 무슨 뭐 소명이니 가치니 이런 얘기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건강입니다. 아셨죠? 네. 자, 중년 여성 입장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자아 찾기, 정체성 확립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 육아나 아니면 또 어떤 신체적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신 분들도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고, 또 아이들이 독립함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허탈감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내가 지금 존재로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재정립시키셔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나가서 바람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꼭 그 원초적으로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존재로 그 자체로요. 아셨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취미 생활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수용, 변한 나 수용하셔야죠. 여기부터거든요. 수용하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당뇨에 배는 나오고 머리는 빠지고, 예, 여성분들도 그럴 수 있죠. 네, 거기다가 뭐 신체적으로 관절염 있고 고지혈 있고, 좋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지 그 다음에 나를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나와요. 그러면 식단 관리부터 운동하고, 그다음 이런 어떤 장기적인, 그리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가 없으실 거예요, 사실은. 막연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코칭을 좀 받으시면 좋죠. 네. 나한테 맞는 거. 뭐, 그래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헬스, 운동하는 걸로 해서 뭐 대회 한번 나간다. 바디 프로필 한번 찍는다. 이것도 너무 삶의 의미가 있죠. 내가 글쓰기 연습을 해서 공부를 해서 책 한 권 내겠다. 너무 멋있죠. 내가 뭐 나의 어떤 그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봉사를 하겠다. 좋습니다. 돈도 좋고 아니면 어떤 가치도 좋고 뭐든지 간에 나의 의미, 나의 삶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는 코칭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킹을 강화시켜야 돼요. 네. 중년 이후에는 사회관계가 축소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버리고 나면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 전에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함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됐죠. 특히 이 여성분들은요. 근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정도, 말 정도 돼서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이 관계도 다 깨집니다. 왜? 아이들 성적이 다 다르잖아요. 같이 놀던 아이가 어떤 애는 서울대 갔고 어떤 애는 어디 저기 이상한 지방대 갔고 뭐 이러면은 사실은 계속 모임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만나는 숫자가 줄어들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관계 속에서 피드백 받고 관계 속에서 위로받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사회관계를 만드셔야 하고요. 또 이 네트워크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런 것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진 올리고 글 올리고 좋아요 받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어떤 관심 분야가 있는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뭐 구체적인 어떤 모임이 있다. 오프라인에 그것도 좋고요. 또 뭐 온라인상의 모임이 있다.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의 관심 분야, 뭐 화초 키우는 거, 아니면 강아지 키우는 거 좋죠. 글쓰기, 그 다음에 뭐 강사 되기 좋습니다. 봉사하기, 운동하기 할 거 많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모임, 종교 모임 하십시오. 네. 늙을수록 이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봉사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또 종교 모임, 뭐 이상한 사이비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제대로 된 교회나 성당, 절을 다니시면 분명히 거기 안에서도 좋은 분들과의 네트워킹, 인간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변화를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폐경, 그 다음에 신체적 변화가 분명히 정신적 변화, 심리적 변화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갑자기 확 이게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벌어지는 사건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것이 다 긍정이다. 분명히 의미가 있고 분명히 좋아질 거야. 이렇게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 거의 삶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습니다. 나만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냥 웃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부정적인 일들, 뭐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내 마음 못 알아주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인정하고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어때요?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아침 먹고 건강하게 뭐 일하잖아. 뭐 이렇게 내가 긍정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너무 도움이 되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회복 탄력성, 이것은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중요합니다. 네. 한번 무너진 거 다시 회복하는 그 훈련이 이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 힘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무너진 것을 또 몸이 무너진 것을 빨리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중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루고 또 내적인 강인함을 키우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기 발견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중년기에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바쁘게 살고 또 현실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부모로서, 뭐 가족으로서, 뭐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중년 이후 이 제2의 사춘기가 가장 매력 있는 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가서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정말 잊어버렸던, 내가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나 진짜 글 한번 써야지. 내가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가수 하십시오. 네. 요즘 기계들도 너무 많고, AI도 도움 많이 줘요. 네. 작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배우시면 돼요. 그런 거 늦어도 좋습니다. 뭐 6개월이 걸려도 좋고, 1년이 걸려도 좋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꾸준히 내가 음악을 만든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정말로 중년 이후의 이 삶을 무료하고 정말 등산이나 다니고 술이나 먹고 강아지 산책이 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진짜 나를 찾는 이 시간, 그리고 진짜 나와 함께 이제 죽음으로 향하는, 그죠? 죽을 때까지 재밌게 나랑 같이 노는 그런 식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은 분명히 다 다르실 거예요.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뭐 어떤 재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모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또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자본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나하고 충분히 놀 수 있는
진짜 나를, 내면 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 내면 아이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시면 분명히 이 중년의 시기가 너무 행복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자기 발견 워크숍에서는요,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또 라이프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게 합니다. 이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죠? 남은 인생에 대한 비전을 만들 수 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부부 상담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 좋죠. 또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는 템플스테이 같은 데서도 많이 하니까요. 주변에 괜찮은 템플스테이 있으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제 어떤 컨설팅 받으시는 것도 좋죠. 네 번째, 중년 창업, 그 다음에 커리어의 전환을 위한 코칭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력 변화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심리적 지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한 컨설팅 받으시면 좋죠.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 삶, 이거 뭐 객관적으로 누가 당신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이거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건 잘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을 탐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만의 비전 보드를 만들어야 돼요.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비전 보드 쫙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무엇이 제일 가치가 있는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심리적 장벽을 극복해야죠. 대부분 우리가 무엇인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남들은 더 훨씬 잘하는데, 이제 와서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스스로가 장벽만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마음 챙김,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중년기에는요, 흔히 이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감이 흔히 나타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명상, 호흡, 그 다음에 걷기,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감각 중심으로 현재 경험을 강화하는 거 좋습니다. 사실 행복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알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감각은 무감각해졌고요. 이제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돈이나 많이 있으면 뭐 여행이라도 가고 쇼핑이라도 가고 뭐 이러면은 중년의 삶이 럭셔리하고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느끼는 그 감각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살리셔야 돼요. 걸을 때 찬바람, 물 한 모금에 그 목 넘김, 이런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우리 중년 이후의 삶이 정말 빛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감사일기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낯뜨겁죠? 나이 먹어서 무슨 감사일기야. 감사할 일도 없는데. 좋습니다. 네. 그냥 인스타에 조금씩 글 써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셔도 좋고요. 뭐 어쨌든 간에 하루에 감사할 거리 한 3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조언을 좀 드릴게요. 행복할 수 있는 거, 행복을 느끼고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요, 딱 3가지만 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저는 쓰리고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걷고,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쓰고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근골격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죠. 또 발바닥에 충격이 뇌에 전달돼서 뇌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자, 읽기라는 건 뭐죠? 네, 읽기는 정말로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지적으로 유연성이 생기고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긴 지식이나 어떤 이 상식은 분명히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쓰기는 어떨까요? 쓰기는 명상과 비슷합니다. 내가 화가 나고 우울하고 강박증에 있고 이렇다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막 쓰다가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래도 내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글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범위에서 조금은 벗어난 겁니다. 관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명상을 계속 한다는 건 뭐가 있죠?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럼 분명히 여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년 이후에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남성분, 여성분 각각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좀 신경 쓰셔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노후 함께 만들어 보시죠.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